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요거 일단 도함수가 나와 있는데 도함수가 연속인 상황인 거니까 이게 지금 fx는 부드럽게 연속인 상황인 거다 라고 할 수 있고, 얘네들 가지고 이제 f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꼴, 여기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꼴인데 여기가 지금 0보다 작을 때랑 여기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그래프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냐면은 y는 c라는 상수함수 기준으로 0에서 이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상태인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0이랑 마이너스 2가 근이 되는 아래로 블록의 이차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0이랑 2가 근인 이차함수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3차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얘가 이제 fx인데 여기에 이제 y는 ft를 그렸을 때 나오는 교점들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t값을 다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y는 ft는 여기랑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교점 4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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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얘는 이제 1인 거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인 게 나왔어. 그리고 얘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이 이차함수나 이 이차함수나 지금 뿔마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서 구해야 되는 게, 여기 지금 모든 t값의 곱이니까 일단 얘는 구했고, 여기는 요놈이랑 요놈의 x좌표 구해야 되는 거잖아. 빨리 구할 수 있죠. 어차피 얘네들의 길이가 2라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길이는 그냥 얼마가 됩니까?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1 플러스 루트 2고 여기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니까 그냥 곱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인 거니까 3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바로 구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되겠죠? 뭐 많이 했던 거잖아. 자, 그 다음 문제 10번. 이것도 별거는 아니고요. 지금 2차 함수가 나와 있고, 이 2차 함수 fx가 지금 당연히 또 y는 k를 기준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기준선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위로 블록의 2차 함수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4인 상황. 근데 이제 요 fx 기준으로 fn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선 지금 a2부터 뭐 그냥 써볼게. a4, a5, a6, a7.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얘네들의 합이 6이 되도록 하는 상황이 뭔지를 갖다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홀수 제곱근이면 얘의 값이 뭐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그냥 한 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 1, 1인 게 나오니까 얘네들의 합이 무조건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의 합이 3이 되도록 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짝수 제곱근이기 때문에 어떤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2개고, 0의 짝수 제곱근이라고 하면 1개고,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라고 하면 빵개인 거지. 근데 더했을 때 3이 되도록 하는 상황을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의 함수값이 바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난 여기에다가 n 대신에 2, 4, 6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상황인 거니까 2는 여기 있겠죠? 그지? 여기가 이제 2, 어쩌고 있었을 것이고 4는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것들을 갖다 좀 찍어보면 2가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고 6이 뭐 이쪽 아래쪽에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의 함수값이 어떤 건 양수였을 것이고 어떤 건 0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음수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한다는 거지. 3개 더했을 때 3이 되도록 하는 짝수 제곱근의 개수를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어떤 상황? 얘가 무조건 0이어야 되는 상황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x축인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f5값 구하라래. 여기가 지금 2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 무조건 5일 수밖에 없는 거죠. 대칭 축 보이시죠? 2, 3, 여기는 3, 4, 여기는 2, 5. 그래서 그냥 0입니다. 되셨죠?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11번. 이거 조금 독특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 여기서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이라 나와 있고 얘네들 둘이 곱했을 때 6이 되도록 하는 상황을 관찰해라. 처음에 조금 당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들 풀 때는 얘의 상황이랑 얘의 상황의 동경의 값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뭐 사인 제곱이면 코사인 뭐 이런 식으로 통일시켜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있는 동경과 여기 있는 동경이 지금 통일되어 있지 않으니,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통일시킬까 뭐 이런 생각 처음에 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다른 방향을 모색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지. 자, 근데 일단은 여기선 지금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범위에서 실근을 갖도록 하는 12하의 모든 자연수를 갖다가 찾아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눈치를 채 보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얘는 1을 더해놨어. 삼각함수 값에다가 1을 더해놨으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값이 지금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은, 둘이 곱했을 때 6이 나오도록 하려면 얘도 반드시 0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얘가 0보다 큰 범위에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얘는 이게 마이너스 2sin x에다가 1을 더해놨으니까 얘네들의 값은 최대값이 3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3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둘이 곱했을 때 6이 나오도록 하는 상황이 이게 뭐였을까 이 생각해보는 거거든요. 좀 눈치를 챘나요? 요 빨리 눈치채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인 거고 그게 눈치를 못 채면은 열심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 자, 일단 요렇게까지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나눠볼게. 자, 요거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로 나눌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코사인 2nx 플러스 1이라는 놈이 1-2sin x 분의 6 요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1-2sin x라는 값이 3보다는 작거나 같고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잖아. 그러면 요 놈의 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반드시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셨죠? 근데 얘 우변이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는 2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야? 둘이 같으려면 그냥 2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무조건 1이어야 된다라는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무조건 얘 값이 3이어가지고 sin x가 반드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럼 sin x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x 값은 0과 2파이 사이에 뭐밖에 없어? 2분의 3파이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 방정식의 실근은 무조건 2분의 3파이였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x 값이 지금 x 값이 2분의 3파일 때를 기준으로 얘네들이 1이 되도록 하는 게 자연수, 12i 자연수 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집어넣으시면은 코사인 3파이 n 얘가 지금 1이 되는 게 12i 자연수 찾아라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서 이제 뭐 얘네들이 1이 되는 거 뭐 당연히 알겠지만은 단위원 딱 그려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1이 되는 동경이 여기인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3파이 n이라는 동경이 그냥 0 이런 거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이런 거면 다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짝수 파이여야 되는 거니까 n 값이 무조건 짝수면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는 자연수, 12의 자연수 2, 4, 6, 8, 10 이렇게 더하시면 6, 5, 30 이렇게 되겠죠. 되셨죠? 넘어갈게요. 12번. 뭐 속도가 속도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은 문제 보시면 원점 출발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보통 어려운 문제들은 시작 지점을 안 알려주고 그걸 추론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원점일 출발 지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그나마 편한 문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점을 갖다가 관찰을 하는데 속도를 알려줬습니다. 속도가 지금 0에서부터 4까지는 이런 함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그래프는 이제 결정된 것이고 0에서부터 4까지를 그림을 그려볼게요. 0에서부터 4까지는 위로 블록이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0이랑 4가 근인 위로 블록이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죠?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한다 이 뜻이 뭐야? 4만큼 옮겨질 때마다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배 이런 식으로 뒤집어가면서 2배씩 늘려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그려진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죠. 자, 이런 식으로 VT의 그래프, 속도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가 된 거고, 근데 이제 전 P가 원점을 출발해가지고 14가 되도록 하는 게 두 번째로 지나는 순간에 P의 속도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좀 따져보는 거지. 여기 지금 속도 그래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 전진거리, 후진거리, 전진거리, 후진거리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리를 좀 구해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넓이를 구해봅시다. 요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공식인 거죠. 공식 쓰면은 여기가 8 나오죠. 그지? 그럼 여기는 2배 때린 거니까 16이었겠지. 여기는 32고 여기는 64였을 거 아니야. 요 정도까지는 그냥 빨리빨리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는데 얘가 지금 원점 출발해가지고 14에 위치하도록 하는 두 번째 상황이 언제인지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 맞지? 두 번째는 어디 있을까 이 생각하면서 보거든요. 처음엔 전진만 합니다. 8만큼 전진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후진은 16만큼 합니다. 아직까지는 14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위치했을 때는 얘 때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는 거냐? 마이너스 8에 위치하는 상황인 거지. 거기에서 32만큼 더 전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14를 지나치고 쭉 올라가요. 어디까지? 24까지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빠꾸를 해야 되는 거잖아. 얼마만큼 뒤로 가야 됩니까? 10만큼 뒤로 가면 딱 14에 위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0이 되도록 하는 이 순간이 얼마인지 알아봐라 이렇게 된 거야.
되겠지? 근데 나는 솔직히 여기 이 순간을 알아보는 것보다 여기에서 이 순간을 알아보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어차피 여긴 2배, 4배, 8배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8배 한 게 얘였으니까 여기에다 8분의 1배 한 게 여기라고 치고 이 함수는 내가 잘 알고 있는 함수인 거니까 요 순간의 t값이 얼마인지 알면 여기 순간의 t값도 얼마인지 아는 거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10이었으면 거기를 갖다 8분의 1배, 그거 얼마야? 4분의 5인가요? 여기가 지금 넓이가 4분의 5가 되도록 하는 순간이 얼마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지. 뭐 넓이 공식을 쓰셔도 좋고 그냥 적분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적분해 볼게요. 자, 인테그랄 0에서부터 t까지 마이너스 4분의 3t 제곱 플러스 3t. 얘가 지금 4분의 5가 되도록 하는 순간에 t값이 얼마인지 궁금해. 적분을 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t 제곱은 4분의 5가 되도록 하는 t값 1인 거 보이시죠? t값이 1이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1인 거니까 여기는 얼마냐면은 13인 게 되는 겁니다. 맞죠? 13.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요때의 순간에 여기 함수값이 뭔지 궁금한 거잖아. 속도니까. 그럼 당연히 음수값인 거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의 최고차항 개수는 얼마? 저기에다가 8배 때린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6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1 곱하기 3 하시면 되는 거죠. 왜? 맞죠? 이해되셨습니까? 얘의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6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요만큼 곱하시면 요거 함수값 나오는 거 아시죠? 3 마이너스 18 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번. 수투 문제 중에서 13번이 그나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1번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나는. 자, 요거 지금 13번 같은 경우에 3차 함수라고 나와 있고요. f-1이 2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이제 gx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구간 분할 함수인데 둘 다 절대값을 씌워놨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 여기 절대값이 의미가 있는 상황이 되도록 하는 게 뭐였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들잖아. 그리고 여기선 지금 gx라는 놈이 x는 1에서만 미분 불가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함수나 미분 불가능 지점이 생긴다면은 첨점 지점이었을 것이고 그 첨점 지점은 반드시 언제 생겨? 0일 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근이 1이다 라는 상황인 거야. 이해되었어요? 근이 반드시 1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지금 0이 되도록 하는 a 값이 1이었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이 1이었거나 뭐 둘 중 하나인 거야. 이해되셨죠? 둘 중 하나인데 또 여기에서 나 조건에서 지금 gx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상황이 두 개밖에 없고 그 두 개의 합이 지금 1이다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인 겁니다. 그냥. 이해되었어요? 이게 정해진 거거든. 근데 이제 이런 생각하고 이제 보는 거잖아. gx의 그래프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요게 첨점 1이었을까 얘에서 첨점이 1이었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 거잖아. 근데 솔직히 이런 문제 보면은 좀 합리적으로 먼저 찍고 들어가잖아. 둘 중에 뭐였을까? 얘였겠죠. 절대값 fx라는 게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좀 재미없는데. 근데 이제 모른다고 치고 그냥 해봐.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요 놈의 첨점이 1에서 생겼다고 치자. 그럼 얘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까지는 그려졌다는 얘기고 여기가 1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 근데 이렇게 그려졌으면 0에서는 근이 절대 안 생기죠. 절대 안 생겨. 그래서 얘는 절대 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돼. 탈락이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얘가 온전히 다 그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구나 라는 얘기인 거니까 얘는 그려지다 마라. 여기까지 오다 마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무조건 B여야 되고 가상의 여기가 이제 A인 상황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돼야 돼? 이 절대값 fx라는 놈이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는 미분 가능해야 되겠지. 이해되었습니까? 1에서만 미분 불가능이고 그 지점에선 첨점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부드럽게 이어지려면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갔을 때 0에서 근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 근데 3차 함수 절대값 함수가 지금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조금 너무 별론가? 하여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무조건 0인 거고 여기가 반드시 1이다라는 얘기가 된 거지. 그럼 절대값 fx는 이런 식으로 튕겨져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A 값이랑 B 값을 빨리 구하고 싶은 건데, 문제에서 알려준 게 F-1이, F-1이 2다라는 거 알려줬지. 그럼 나는 여기에서 -1이 어딘가 있었을 거 아니야? -1에서의 함수 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상황에 최고차 한계수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요게 이제 fx가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었다고 치고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1,2라고 치자. 그럼 얘의 최고차 한계수를 그냥 A라고 해볼게. 어차피 얘네들의 그래프는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그 최고차 한계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 절대값 A라고 할게요. 절대값 A에다가 뭘 곱하면 되는 거냐면은 요 길이 곱하면 그게 이제 함수값 나올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1의 제곱은 어차피 1이고 2 하나 곱한 게 지금 2여야 된다라 그런 거니까 요렇게 된 게 2여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 그럼 최고차 한계수 절대값을 씌운 게 그냥 1이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요 놈의 최고차 한계수는 그냥 -1인 거야. 이해되셨죠? 자, 얘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자, 그런 상태에서 요만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는 얘기는 요거 한 칸 길이가 요게 2대 1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한 칸 길이가 지금 3분의 1이거든? 근데 나는 지금 여기에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반드시 얼마여야 되는 거냐면 -1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얘 이 접선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얘가. 그러면 사실 눈치 좀 빠르게 챌 수 있는 게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 얼마입니까? -1인 거 보이세요? 최고차 한계수 -1이었기 때문에 그냥 얘 곱하기 얘거든요. 최고차 한계수에다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 -1, 여기가 딱 지금 얼마였단 얘기야? 여기가 -3분의 1이었단 얘기죠. 요거 그대로 여기 가져가면 여기에서 미분계수 -1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그럼 뭐 특수한 경우로 문제를 출제한 거라서 눈에 보이거든요, 그냥. 그죠? 그래서 그냥 얘가 -3분의 1인 게 뻔히 보이고, 그리고 요 길이는 그냥 얼마야? 4 곱하기 3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27분의 4?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지금 27분의 4란 말이야. 그러면 원래 이제 이렇게 직선이 연장해서 그려졌다라고 치면 여기에 지금 뾰족 지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27분의 4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잖아, B 기준으로. 그래서 A 값은 그냥 -3분의 1에다가 27분의 4 더해서 나오는 값이고 B는 -3분의 1이니까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냥 문제 자체가 그냥 너무 깔끔하게 줘버려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느낌은 아니었어. 근데 이제 케이스 분류 해가지고 확정이 빨리 되느냐가 문제였던 거지. 되겠죠? 그냥 함수가 어떤 상황인지 특정이 됐으면 함수 뽑아내는 건 빠르게 됐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사실 그래서 문제는 여기 이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14번이 나는 제일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14, 15번이 여기에서 난이도 제일 높은 문제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자, 14번을 좀 한번 자세히 봐볼게. 일단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자, 일단 문제 조건을 좀 해석을 해보면 여기 지금 y는 mx 플러스 1이라는 직선과 얘랑 만나는 지점이 나왔고 또 얘랑도 만나는 지점이 나왔어. 그죠? 그래서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 찾아보셔야 되는데 또 뭐라 그랬냐면 그 두 점 A, B가 이 원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의 그래프는 원이랑도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된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림을 좀 그리실 거고요. 원 하나 그려놓을게요. 요렇게 원이 0,1이 중심인 그런 원입니다. 반지름 길이는 1이고요. 자, 그리고 요 함수나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x는 2분의 1 대칭인 상황이다라는 것까지도 보이시지. 그리고 얘는 반드시 0,1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돼. 그리고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1,0을 지나도록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지. 맞지? 그런데 이제 얘 y는 mx 플러스 1이라는 게 양수 m에 대하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울기는 양수인 직선인 거거든. 그래서 기울기 양수인 직선부터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요렇게 한번 그렸다고 칩시다. 얘가 y는 mx 플러스 1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이제 여기랑 여기를 지나도록 하는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된다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면 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요게 이제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 그러면 이제 y는 1-x제곱의 그래프는 여기를 지나도록 하면서 이제 얘랑 x는 2분의 1 대칭이 되도록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어떻게 그려져야 됩니까? 여기 1,0을 지나고 요 함수는 x2, a의 1-x2.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여길 지나야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제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2분의 1인 상황입니다. 그림 좀 잘 못 그렸네.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그려져 있다. 자, 그러면 요 점이 지금 뭐냐면 x1, a의 x1제곱이다 이렇게 나온 거고, 요 점이 뭐냐면 x2, a의 1-x2제곱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당연히 딱 보이는 건 뭐냐면 요 점과 요 점이 바로 중점이 얘다 라는 사실은 보이죠. 그래서 보자마자 x1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x2다 요거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y좌표의 합이 중점의 y좌표의 2배. 그래서 a의 1-x2 제곱 플러스 a의 x1 제곱이 더하면 2다. 여기까지도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은 그냥 빨리 캐치가 될 것 같아. 기억은 여기서 참인 게 보이는 거죠. 되겠죠? 사실 이 문제는 니은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 니은을 식을 어떻게 유도해내야 될까가 좀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써먹지 않은 것들이 있지. 여기 지금 원의 성질들을 써먹지 않았단 말이야.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푸셨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나는 두 가지 방법 좀 다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처음에 일단 원이 나왔는데 반지름 길이까지도 나온 거잖아. 반지름 길이가 1이라는 정보를 써먹지 않았죠. 그것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지름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야. 얘가 지름이란 얘기는 이 점과 이 점과 어떤 원 위에 점을 하나 짚고 그걸 기준으로 그으면 무조건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특수한 점 하나가 더 있죠. 원점이 있지. 그죠? 그래서 원점 기준으로 요렇게 그으시면 여기가 수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이라는 정보도 써먹어 볼 수 있다는 거야. 둘 중 뭘 가져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솔직히 이제 이것만 가지고 풀어야 된다라고 좀 억지 부리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문제는 약간 발상적인 문제라고 생각 들거든? 근데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반지름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나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고, 두 가지 방법 다 보여줄게. 자, 첫 번째는 기울기 가지고 갑니다. 그럼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점, 원점과 얘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 그럼 x1분의 a의 x1제곱. 되셨죠? 곱하기 요 직선은 x2분의 a의 1-x2제곱. 요게 지금 -1이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되셨죠? 근데 이제 니은에서 말하는 것이 지금 식이 로그 a의 x2가 x1 플러스 2분의 1인 거니까 x1이랑 x2를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여기 보면은 밑이 a인 놈들은 지수에다가 다 올려가지고 더할 것이고, 여기 x1, x2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로 통일시켜가지고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얘 모양 보면은 로그를 씌웠잖아. 밑이 a인 로그를 씌웠을 때 이 모양이 나오도록 하는 상황을 관찰을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x1을 x2로 바꾸고 넘긴 다음에 양변 로그를 씌우면 얘 모양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a의 x1 플러스 1-x2 제곱이 x1은 지금 뭡니까? -x2라고 할 수 있으니까 -x2 제곱을 곱하면 그냥 x2 제곱. x2 제곱 이렇게 되고요. 밑이 a인 로그를 씌우기 전에 여기 있는 얘의 모양을 우리가 여기에선 지금 얘를 관찰을 하고 봐야 되는 거니까 x1으로 좀 바꾸는 게 필요하겠지. 그럼 요거는 플러스 x1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양변에다가 밑이 a인 로그를 씌움과 동시에 뭐가 돼? 2x1 플러스 1이 되고 우변은 2 로그 a의 x2. 여기에서 x2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겠죠. 되셨죠? 자, 2로 나누시면 얘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참입니다. 근데 이거 선생님 저는 이게 정말 별로 좀 불편한데요. 수직 안 보이면 못 푸는 문제입니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요 길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요 길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x2-x1 제곱 더하기 a의 1-x2 플러스 마이너스 a의 x1 제곱는 뭐가 됩니까? 4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얘 모양을 보시면 얘 모양은 어떤 거랑 좀 흡사하게 생겼어? 얘랑 좀 흡사하게 생겼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써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 a의 1-x2 플러스 a의 x1 제곱 한 다음에 이제 얘랑 똑같아지려면 마이너스 4배의,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4배의 a의 1-x2 제곱에다가 플러스 x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얘는 지금 2였으니까 전개하면 4죠.
그럼 얘랑 날라간 거지. 그럼 요게 지금 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내가 여기 지금 x2 2배의 x2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4x2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다? 4x2 제곱이 넘기면 4배의 a의 1-x2 플러스 x1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똑같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니은도 참이라는 거 두 가지 방법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 되겠죠? 디귿을 봐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디귿도 조금 약간 좀 적나라하게 이 상황을 좀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 여기에 이게 좀 마이너스 2라는 거 있잖아. 넘기고 싶지 않습니까? 넘겨서 보면은 이게 완전 제곱식의 일부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루트 a 플러스 루트 a분의 1의 완전 제곱식꼴. 그리고 여기도 완전 제곱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 루트 a 더하기 루트 a분의 1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게 써놨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망라해서 지금 뭐 거의 핫답형 문제들은 거의 다 어때? 풀이 과정이 앞에서 알려준 것들 정보를 이용해서 그 뒤에 거를 써먹게 만들지 않았고, 맞지? 그래서 기억, 니은 알려준 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든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지금 모양이 a의 1, 근데 이제 여기를 x1 제곱이라고 바꿀게요. 그리고 플러스 a의 x1 제곱이 2인 거고, 그리고 니은은 사실 얘잖아. 요거 지금 어떻게 됩니까? a의 x1 플러스 2분의 1제곱이 지금 x2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지금 디귿에서는 요게 지금 x1의 제곱이라고 바뀌어 있었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마이너스 x1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둘이 나눠가지고 제곱한 상황이 쟤 아닌가라는 생각 든다는 거야. 이해되었습니까? 그럼 얘네들을 갖다 나누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요렇게 뜯어볼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는 루트 a 되시죠? 플러스 루트 a분의 1. 얘가 지금 마이너스 x1분의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지. 그럼 얘 양변 제곱하면 똑같죠? 그래서 디귿도 참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에 쩍쩍쩍쩍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조금 버벅거리면서 그냥 갔어야 됐을 것 같고, 어쩔 수 없어. 왜? 얘는 그림이 안 그려져 있잖아.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15번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아. 처음에는 약간 재작년 수능 문제 느낌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부등식 상황을 갖다가 빨리 유추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없는 문제더라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저 부등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빨리 캐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대입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거든요. 그냥 K에다가 적당한 정수 4개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K에다가 값을 집어넣다 보면은 요식 자체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눈에 좀 보인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푸셔도 돼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식인지. 일단은 F1이 0보다 작다 그랬어. 2차 함수 fx라고 그랬고 최고차 한계수 1이라 그랬으니까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가 근이 생기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인 거야. 1이 뭐 이런데 어딘가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요런 식 보면은 요게 미지수잖아.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통째로 K에 대한 어떤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GK라고 봐버리잖아. 그럼 GK라는 놈은 어떤 놈이야? 얘가 도함수인 1,0을 지나는 함수인 겁니다. 결국 3차 함수인 거지. 그래서 요 놈을 3차 함수로 볼 거고 최고차 한계수는 얘가 1이었으니까 얘는 최고차 한계수 3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해되었어요? 자, 그러면 저놈은 그림이 1,0을 지나도록 해야 되는데 1에서는 얘의 도함수의 값이 지금 0보다 작았으니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네들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1이었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이게 지금 GK이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얘만 보는 게 아니라 얘도 봐야 되잖아. 그럼 얘는 뭐냐? 여기에다가 K 대신에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K로 바뀌는데 얘 위아래 바뀌어있지. 뒤집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붙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뭐야? 얘는 마이너스 G 마이너스 K야 그냥.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요 식 두 개를 곱한 값이 0보다 작았다는 얘기는 그냥 GK 곱하기 G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도록 하는 K 값이 딱 4개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K에다가 1 집어넣나 마이너스 1 집어넣나 뭐 이런 값들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함수야, 사실은. 맞지? 얘는 K에다가 마이너스 K 집어넣은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K 값이 여기에서 1이 성립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1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K 값이 0만 아니면 무조건 2개씩 되는 게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에선 지금 정수 K가 4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럼 0이라는 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0 하나만 단독으로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0 집어넣었을 땐 얘 성립 안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그 말인 즉슨 뭐야? G0에 지금 0 집어넣으면 제곱이죠. 얘가 0보다 크다가 성립 안 하려면 얘는 무조건 얼마? 0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G0이 0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0이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K 대신에 양수든 음수든 집어넣을 건데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잖아. 그럼 G1 곱하기 G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라 이런 얘기인 거거든. 되셨어요? 근데 G1은 얘 함수 입장에서 1에서는 그냥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은 안 돼. 뿔마 1은 안 되는 거야, K값은. 그러면 그 다음 게 이제 2랑 3, 4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G2 곱하기 G 마이너스 2 이런 걸 한번 봐볼게. 얘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하는 건데 G 마이너스 2는 그냥 이쪽으로 함수값 찍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얘는 0보다 작잖아. 얘는 반드시 0보다 작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의 값이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작으면 0보다 큰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얘네들의 그 X값이 2랑 3일 때는 둘 다 음수고 4일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으면 이때부터는 얘네들이 성립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K값이 뿔마 2랑 뿔마 3에서만 딱 되는 거니까 정수 K가 4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잡잖아? 그러면 GK라는 놈은 GX라는 놈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 놈인 거냐면 최고차 한계수가 3분의 1이고 0과 1을 근으로 가지고 X, X-1 그리고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이런 3차 함수인 거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요 알파 값이 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보다 크고 되시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 요렇게 되어야 4부터는 성립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4에서 0대도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요거를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GX 우리가 찾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인테그럴 6에서부터 7까지 fx dx는 의미하는 게 GX 입장에서는 뭡니까? G7 마이너스 G6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네들 함수가 이 알파가 어디 있을 때가 쟤네들의 함수값의 차이가 제일 작았을까 이 생각해보면 얘를 갖다가 최대한 4까지 땡겨야 되겠지. 그지? 최대한 완만해져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4라고 치고 계산을 하시면 답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요렇게 하시면 빠를 것 같고. 자, 다음 넘어가. 20번인데요. 계속 나오는 것 같아. 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 문제에서 야 이거 진짜 잘 알아가라 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 계속 원이랑 같이 연결 짓고 있거든요. 트렌드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 가지고 계속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써볼게요. 여기 일단 반지름 길이가 요거라 그랬는데 나는 이걸 그냥 루트 7분의 8이라고 쓸게요. 얘 반지름 길이가 루트 7분의 8인 원에 내접하는 A, B, C, D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얘네들 분수가 지금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얘네들은 사실은 뭐 알려준 겁니까? B. 얘랑 얘의 B가 얘랑 얘의 B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되셨죠? 근데 이제 여기 지금 AD가 요거죠? 요거랑 AB 요거랑 지금 ADC가 어디야? ADC 여기를 알파라고 해볼까요? 요거 알파 ACB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얘네들 가지고 이제 비교해라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는 얘 어차피 한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나 사각형 가지고 보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 얘네들은 뭐랑 똑같냐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B랑 똑같거든요. 뭔 소린지 이해 가십니까? 왜냐면 그냥 2R 사인 알파, 2R 사인 베타 이렇게 보라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AC 대 AB 이렇게 봐라라는 얘기인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요게 지금 AD 대 AB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 얘네들이랑 똑같다? 요건 똑같잖아. 얘네들도 똑같아야지. 맞지?
아, 그러니까 AC랑 AD가 같다. 이 길이랑 요 길이가 지금 서로 같다는 얘기구나. 이등변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알파인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까지 됐고. 자,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하게도 원이니까 원주각들 같은 것도 당연히 그냥 보이셔야 돼요. 표시 안 하셔도 그냥 보이셔야 될 것 같고. ACD가 뭐였지? ACD? 그럼 여기 알파. ACB 여기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각을 찾으란 얘기지 이거. 우리가 미적분도 아니고 미적분에선 이거 뜯을 수 있지만 이 미적분 아니잖아? 수원이잖아? 그럼 뭐야? 그 이각 찾으란 얘기야 이각. 그럼 이각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왜냐면 여기가 베타니까. 맞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세타라고 해볼게. 얘가 세타야. 그럼 코사인 세타. 얘가 지금 4분의 3이라는 거 알려준 거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겠지. 근데 이제 뭐 요 각 알려줬고 반지름 알려줬으니까 솔직히 그냥 마주보는 변의 길이 빨리 구하고 싶기는 하거든. 근데 그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아직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삼각형 ABD 얘의 넓이가 지금 ABC의 넓이의 2분의 3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것도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 ABD가 어디 있어? ABD 요거거든요. 맞죠? 요 삼각형의 넓이와 ABC 요 삼각형의 넓이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눈치를 빨리 채야 될 것 같은 게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할 때 우리가 삼각형 넓이 공식을 쓸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거 쓸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가 최대한 공통변이나 여기 지금 변의 길이가 같은 것도 나와 있고 각의 크기가 좀 지금 같은 것도 보이니까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갑자기 되도 않는 여기에 뭐 이각이랑 이각 같은 거 쓰면 안 되겠지. 맞지?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디를 써야 돼? 얘를 써야 되겠지. 여기 지금 끼인 각이 서로 같은 게 보이니까. 그래서 요렇게랑 요렇게 보고 싶은 거야. 이해되었습니까? 근데 또 여기에서 이 길이랑 여기에서 이 길이랑 같지. 그지? 보여?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 가지고 알려준 거랑 마찬가지야. 지금 상황을. 연결고리를 여기에서 잡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되겠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AB 사인 베타 이렇게 할 건데 사인 베타는 여기도 곱해지니까 버리시고 이 길이나 똑같으니까 얘네들도 버리시고 그러면 2분의 1도 버리시고 요 길이랑 요 길이의 비를 지금 여기에서 넓이 비로 알려주고 있는 거지. 이해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넓이 ABD 맞죠? 요거의 넓이가 그러니까 요건 지금 BD의 길이가 ABC의 넓이 요 길이 CB의 넓이 CB의 길이의 2분의 3배입니다. 요렇게 알려준 거지. 요 빨리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요거 길이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제는 필요하네. 맞지?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 알려줬으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야? 얼마입니까? 4분의 루트 7인가요? 그럼 2R 사인 세타니까 여기에다가 2R 곱하시고 계산하시면 여기가 지금 4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4란 얘기니까 얘는 6 이렇게 나온 거고 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길이가 6이었다는 얘기인 거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럼 요거 밑변 길이 구하라 그랬잖아. 뭐 써야 돼? 코사인 법칙 쓰셔도 좋고 뭐 해도 돼? 여긴 지금 코사인 세타가 뭔지도 알려줬으니까 수선 내려가지고 피타고라스 쓰셔도 돼요. 삼각비랑. 이거 생각보다 많이 좀 쓰는 게 수선 내리는 건 진짜 많이 쓰는 것 같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모의고사 중에 하나도 쌤이 수선 내려가지고 보는 방법도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수선 내려가지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풀어볼게. 여기에서 지금 얘를 갖다 x라고 놓고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이게 지금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미지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옆변 길이가 미지수인 거니까 얘네들이 되는 값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두 개씩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 둘 중에서 골라야 되잖아. 근데 마지막에 이 둘 중에서 잘못 골라가지고 50% 확률로 틀려버리면 이제 억울하잖아. 빨리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되겠지. 자, 볼게요. 16은 3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2x의 코사인 세타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x제곱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9x 플러스 20은 0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얼마야? 4랑 5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x값이 4 또는 5거든요? 그럼 이 둘 중에 뭐지?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하나 알려준 게 뭐가 있어? 여기 지금 BAD 요각의 크기가 둔각이다. 그럼 여기는 무조건 얼마? 예각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저 각의 크기가 예각이란 얘기는 이 삼각형은 이렇게 그려지는 삼각형이었어요 라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요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난 지금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세타인 상황을 기준으로 요 길이를 구할 때 4 또는 5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뭐였을까? 이 생각하는 거지. 짧은 거였을까? 긴 거였을까? 긴 거였겠죠. 왜냐면 얘는 지금 4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도 있지만 이렇게도 있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끼인 각은 그대로, 옆변 길이도 그대로인데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4인 건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게 얘고 긴 게 얘야. 근데 길어야 여기가 예각이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5가 된다. 이거는 너만 아는 수학에서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거기 써놨죠, 쌤이? 자, 20번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나는 21번이 쉬웠거든? 그냥 솔직히 한 2분 안에 푼 것 같아. 솔직히 이게 좀 너무 특수한 상황이야,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쉽게 느껴졌는데 이 문제가 어려우면 이 시험지가 어렵다 이런 평이 있더라고.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으면 이 전체적인 시험지가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자, 어쨌건 볼게. 자, 일단은 이게 최고 차항계수가 1인 4차함수 fx에 대해서 요것의 함수 gx가 조건에 만족한다. 근데 이제 gx가 7에서는 불연속, 그리고 7에서의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지금 차이가 4n만큼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불연속 지점의 차이가 4n만큼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근데 이제 4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문제는 4차함수의 감소 구간에서는 그 4차함수 그대로 딱 그리고 그 나머지 범위에서는 그냥 직선 그려 이렇게 된 거거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4차함수도 사실 개형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 근데 문제로 나올 법한 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 될 법한 게 뭐겠어? 극소값 2개 있는 거겠지. 맞지? 그래서 대충 그려 이렇게. 잘 모르겠고.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fx라고 치면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일단 감소 구간을 먼저 찾습니다. 그죠? 감소 구간을 찾으면 얘는 요렇게. 되죠? 등호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게 gx의 일부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mx라는 직선 그리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mx라는 직선은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이 지점 중에서 어딘가를 지나도록 그려야 돼. 왜? 얘는 지금 불연속 지점에서만이라고 나와 있지. 한 지점에서만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반드시 이어지고 불연속 지점 하나만 나오도록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난 솔직히 이 문제 딱 처음에 들어갈 때 이렇게 읽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돼 그냥.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냥 빨리 풀었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있는 거는 좀 별로죠. 뭐 이렇게 이어볼 수도 있겠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 해보면 나와요. 해보면 나와.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얘 점이랑 얘 점을 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는 색칠, 여기도 색칠 해놓고 요렇게 이어지는데 이게 점점점점점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이어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럼 요 놈의 함수가 지금 gx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 gx의 그래프가 지금 7에서 불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지금 불연속 지점인 거지. 그럼 여기가 7이어야 돼. 근데 문제는 또 뭐라 그랬어? 극소값을 3에서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지. 얘는 지금 극소값을 딱 여기에서밖에 못 가지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3이야. 딱 보니까 여기 4m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야. 얘가 지금 떨어진 간격이 4잖아. 근데 얘 직선 기울기가 지금 m인 거잖아. 4만큼 떨어졌을 때 4m만큼 갔을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뭐야 너무 특수한데 하면서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요 길이가 지금 4m이어야 된단 말이야. 되세요? 그런데 딱 하필이면 7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의 차이가 4m이라 그랬으니까 우극한이 또 위에 있어요. 또 크고 작아. 이거 차이가 4m? 아, 그러면 얘는 지금 뭐야? 이 길이가 되도록 해주세요. 딱 극소값이 같아지는 순간을 기준으로 문제 풀어라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특수한 상황이 나와버렸고 요렇게 그려지는 함수인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야. 그리고 그림이 여기에서 색칠 요렇게 색칠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게 지금 gx인 거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얘가 3, 7, 요 길이가 지금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는 지금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얼마? 16. 여기 길이는 2인 거니까 얘 기울기가 지금 8인 거죠. 그럼 얘는 y는 8x인 거지. 되셨어요? 되겠어요? 자, y는 8x인 거 나왔고요. 그러면은 난 지금 여기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fm인 거니까 f8이거든요. f8? 여기 8, 얼마 있었을 거 아니야. 8, 얼마냐?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지. 빨리 구할게요. 어떻게 구해? 얘가 지금 8x니까 여기 기준값 잡혔거든요. 여기는 3,24죠. 여기가 지금 24야. 그럼 요 길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맞지? 근데 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함수였잖아. 여기는 1, 얼마야? 5, 25,
요 길이가 25. 그럼 24에다가 25 더한 49가 답이 되는 거죠. 되셨죠? 되겠죠? 22번. 할만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할만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단골 주제를 지금 출제했거든요. 요거를 알려줌과 동시에 주기성을 좀 느낌을 받았어야 돼. 주기성. 18칸 만에 자기 자신 돌아왔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 근데 18칸 만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려면은 주기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인 거잖아. 결국 뭐냐면 18의 약수들의 주기를 가지는 수열을 한번 작성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얘를 보고 주기성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얘 가지고 얘 A3이 지금 1이라는 거 가지고 좀 나열해 보다 보면 느낌 오거든요. 해보면 돼. 자, 어차피 점화식 문제들은 다 나열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열하면은 나와요. 자, 해볼게. 일단은 표 작성합니다. 1, 2, 3 쭈루룩 있겠죠? 그럼 좀 작성을 해봅시다. 여기가 지금 1이었단 말이야. 되죠? 그럼 그 다음 값은 얘가 자연수였기 때문에 여기는 K분의 1이야. 이해되셨죠? 근데 K 값이 2 이상의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지금 자연수가 아니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가는 거죠. 여기는 K분의 2입니다. 얘도 자연수가 아니었다면 K분의 3이 그 다음에 값이 나왔겠지.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와? 얘네들은 K분의 K-1, 그 다음에 K분의 K까지도 나와. 근데 얘가 1이잖아. 맞지? 여기에서 뭐가 보여? 주기성이 보이는 거야. 1에서 1로 가는 상황이 여기에서 등장하는구나. 그럼 얘가 지금 K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주기가 반복되는 게 얼마만큼 주기 차이로 반복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근데 얘에서는 지금 1에서 19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18칸 떨어졌단 말이야. 그지? 이 18칸을 갖다가 반복되도록 하는 게 주기가 18이었을 수도 있고, 그지? 18의 약수들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져봐야 되는 게, 자,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K 값이 K만큼 갔을 때 딱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게 보이잖아. K주기짜리인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K 값이 후보군이 18의 약수인 1, 2, 3, 6, 9, 18 이 중에서 이제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보시는 거거든요. 그지? 근데 이제 K 값은 1이 자연수가 지금 2 이상의 자연수 K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탈락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알아보시면 됩니다. 5개밖에 안 돼. 이거 다 노가다 해가지고 해도 답 나오지. 그지? 자, 한번 볼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1이랑 A19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전제하기를 얘네들이 지금 주기성을 여기서부터 가진다라고 해야 얘가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는 무조건 뭐였을 거냐면은 얘 그 다음 전이니까 K분의 1만큼 빼고 또 K분의 1만큼 빼서 얘는 무조건 K분의 K-2여야 되는 거고 얘는 지금 K분의 K-1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랬을 때 얘랑 딱 19번째 어떤 여기 뭐 K분의 K-2라는 게 19번째 딱 있어가지고 얘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란 말이야. 여기서부터는요 무조건 1보다 작은 게 나와. 1보다 작은 게 나오다가 1이 딱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 갔어? 여기는 K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1보다 작다가 1이 되는 순간 다시 반복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게 얘네들이랑 같아질 수 있는 건 1보다 작은 거밖에 없어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얘여야만 해. 이게 아닌 다른 게 나오면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되었습니까? 여기서 갈라치기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A3 됐고 여기 지금 A2들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K값이 2면은 얘는 0이거든요. 0.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얘가 0이면 이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지. 얘는 지금 여기에서는 0이 되는 게 있을 수가 있나? 없지 않아? 여기는 K에다가 2 집어넣으면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는 1이고 2분의 1이고 1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긴 0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여기가 2면은 여기는 2분의 1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1 기준으로 여기는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값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판단을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하면 여기가 1일 때는 2분의 1 빼가지고 2분의 1이 가능하고요. 또 어떤 경우 여기가 1이면 2 곱해서 2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2가 되면 안 된다고? 1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요걸로 가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또 될 수 있는 게 뭐 있는지 판단을 해보시는 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지금 2분의 1이면 넘기면 얘 같은 경우는 0이 되는데 0은 자연수가 아닌 경우 이거 가능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A1이랑 A19가 같아지는 경우를 찾아봐야 되는 거니까 얘도 한번 봐야 되는 거지. 이때는 여기가 2분의 1이면 A1이 1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1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K값이 2가 가능하고 되겠죠? 그럼 이때는 2분의 1이 A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일 때는 이때부터는 여기는 무조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분수거든요. 다 돼 그냥. 3일 때 되고 6일 때 되고 9일 때 되고 18일 때 다 되는 거죠. 무조건 같아질 수 있단 말이야. 이때부터는 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되는 게 이제 2, 3, 6, 9, 18일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 9분의 8, 18분의 17 요거 구하시면 답 나오는 겁니다. 되셨어요?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것도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규칙성을 빨리 나열해서 판단을 해보시고 이게 주기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하면 18의 약수는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건 요 놈 하나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 요거 조금만 디테일 다 살려가지고 추적해보시고 되겠죠?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